미국이 중국에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건강보험 상품의 판매를 대폭 확대합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2억 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1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주택 모기지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최대 $1,00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뉴저지 이지패스에 사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수수료가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폭탄 관세 조치를 위협하자 중국 상무부는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매긴 10% 관세를 25%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굴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굴복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오랜 기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진 양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무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미국산 육류, 커피, 목공품,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등 5,207종의 제품에 5%에서 25%까지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수위를 더욱 높인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해 중국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규모 관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이 대응에 나설 경우 추가 관세 대상이 5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의 규정 변경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서 요구하는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건강보험 상품의 판매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사들이 단기 건강보험 플랜의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건강보험 플랜은 오바마 케어에서 반드시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한 처방약 구입, 임산부 진료, 기존 질병 보유자 차별 금지 등의 진료나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플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인 2016년 말에 도입된 현행 규정은 단기 개인 건강보험 플랜의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했지만 새 규정은 이를 최대 364일로 대폭 연장하고 보험회사들이 계약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새 플랜은 오바마 케어 플랜 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나 상대적으로 병원을 찾을 일이 적은 젊은 층 소비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2달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10월이나 11월에 각 건강보험사의 단기 건강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억 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10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부동산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득, 임대 시에만 부과했던 해외 부동산 신고 의무를 처분 단계까지 확대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10배 상향했으며 해외 부동산을 매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한도는 최고 1억 원입니다. 신고 대상은 실거주 목적의 소형 해외 부동산을 제외한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억 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 임대, 처분 명세서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됐고 해외 금융계좌의 경우 한국 국적자뿐 아니라 거주자가 소유한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 역외 탈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 뉴저지주가 지방세 공제 한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모기지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최대 $1,00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뉴저지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세 공제 한도가 $10,000로 제한되면서 뉴저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토니 싱글턴 주 상원의원은 주택 모기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속히 융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매년 최대 $1,000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평균 재산세가 $8,000 중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지방세 공제 한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연방 세금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싱글턴 의원은 모기지를 보다 빨리 상환할 수 있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른 수혜 대상은 싱글일 경우 연소득 $125만 5천, 부부는 연소득 $25만 이하면 됩니다. 몰개지 조기 상환의 50%를 주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데 최대 $1,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 같은 텍스 크레딧은 최대 10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는 연방정부 지방세 공제 한도 제한에 대비해 주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공제 한도를 종전 $10,000에서 $15,000로 늘리기로 지난달 결정했습니다. 뉴욕주의 지역 경제 개발 프로젝트가 백인 밀집 지역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색 인종이 많은 지역과 백인 밀집 지역과의 주민 1인당 지원금은 무려 2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정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한 지역경제개발 이니셔티브는 백인 밀집 지역에 편중됐으며 유색 인종이 많은 지역은 소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이니셔티브는 2011년 이후 6,300개 프로젝트에 총 $50억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민 1인당 지원금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경제개발 대상인 10개 지역에 할당된 비용을 분석한 결과 각 지역에 투자된 비용은 $4억 6천만 에서 $6억 1,500만 사이로 비교적 고르게 분배됐지만 주민들 1인당 분배에는 무려 23배가 차이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850만 명 거주민 중 68%가 유색인종인 뉴욕시는 10만 명 기준 총 $550만 받았지만 총 40만 명 거주민 중 유색인종의 비율이 12%도 되지 않는 업스테이트 노스 카운티 지역은 10만 명 기준 $1억 2,710만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고서는 주지사실이 지정하는 지역경제개발협의회 대표단의 인종 다양성 부재도 지적했습니다. 지역협의회 대표단은 현재 90%가 백인이며 72%가 남성입니다. 한편 협의회 측은 업스테이트의 유색인종의 비율이 적지만 투자도 적지 않다며 버팔로와 로체스터에서 진행하는 노동개발과 빈곤 폐지 이니셔티브가 그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톨부스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이지패스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뉴저지 이지패스에 사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수수료가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패스 사용자들이 등록 후 첫 6개월 동안은 매달 무료로 청구서를 받지만 그 후에는 청구서를 받을 때 회당 수수료 $1를 내야 하는데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수수료로 영리를 취한다는 사용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패스 측은 첫 6개월 후에는 청구서를 60일에 1회 받는 것으로 설정하면 발송 수수료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모르는 사이 수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뉴저지 주 법은 기존 통행료보다 큰 액수의 미납 벌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50센트만 미납해도 회당 $50를 청구하는 이지패스 시스템은 주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지패스는 사용자들이 계좌에 연동돼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요금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창업 활동이 활발해 이민자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생 업체의 40%가 이민자가 설립한 업체들이며 미 전국적으로는 신생 업체의 25%가 이민자들이 창업한 업체들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 신생 업체들의 25%가 이민자가 설립한 업체들로 나타나 이민자들의 기업가 정신이 미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포브스의 이 같은 분석은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커 연구원의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지난 2007년과 2012년 창업한 업체들의 소유주를 이민자와 미국 태생으로 나눠 이민자 출신 기업가들의 경제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에서 새로 생긴 신생 업체들의 25%가 이민자가 설립했거나 소유한 업체들로 나타났고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뉴저지의 이민자 업체 비중이 4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자 업체들은 미국 태생 창업주가 설립한 업체에 비해 직원 수가 적은 반면 직원 1인당 생산성은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포브스는 이민자들의 창업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기여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측이 규제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1억 달러의 옐로우캡 기사 지원금을 제안했지만 뉴욕시 의회가 거절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달 우버와 리프트 등의 상업용 해당 차량의 라이센스 발급을 중단하는 등 모두 5개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옐로우캡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돕는 비영리 단체들에 연간 2천만 달러씩 앞으로 5년간 총 1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리프트의 조셉 오파쿠 부회장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등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 옐로우캡 기사들을 돕기 위해 1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코리 존슨 시의장이 거절했다며 시의회가 옐로우캡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옐로우캡 기사들이 재정적 압박에 시달려 올해 들어서만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때 130만 달러에 달했던 옐로우캡 메달리온 가격도 20만 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조만간 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석 달 동안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LA시의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강행 논란이 마침내 한인 커뮤니티와 시 당국의 합의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은 윌셔와 후버길 인근에 임시 노숙자 쉘터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LA 한인사회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든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부지 선정이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LA시와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협의를 거쳐 윌셔와 후버 스트리트 인근 테니스 코트 지역에 임시 노숙자 쉘터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후버하고 윌셔, 테니스 코트가 있는 곳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리아타운에는 후보지가 이제 하나로 이제 정해지는 건데 의미 있는 그런 좀 더 노력이 보였다라는 면에서는 좀 저희 이제 한인 사회에 좀 이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면에서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전해드리는 겁니다. 윌셔 후버 지역에 들어서는 임시 노숙자 쉘터는 인근 지역 치안을 위해 24시간 순찰이 이뤄지며 내부 운영 관리는 시 당국이 주관하게 됩니다. LA시 당국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인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쉘터 건립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숙자 쉘터 논란을 일으킨 한인타운 벌몬 애비뉴 지역 공영주차장 부지는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영구 주거시설이 들어섭니다. 쉘터 대안 지역으로 제시됐다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한인타운 캔모어 부지 역시 사유주의 결정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쉘터 논란과 관련해 한인 커뮤니티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허브슨 시 의장은 오랜만에 미소를 보였습니다. And now what we've done is we're going to focus the majority of our attention on that location. 한편 한인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에릭 가세티 시장 측에 소송전을 예고한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쉘터 문제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가세티 시장과도 법적 분쟁 없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 행진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PD 올림픽 경찰서는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행진 내셔널 나잇 아웃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경찰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다양한 퍼포먼스와 게임 그리고 먹거리 등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One of our strategic goals is always not only to reduce crime, but we want to build community trust. And this is one of the unique and best ways that we have during the year that we can have everyone come out. It's sort of an informal open house where people can be part of our station. We host a great event where both children and adults can enjoy it. So we're looking forward to have another great event this year. 한편 행진은 올림픽 경찰서를 포함한 서울국제공원과 피코와 놀만디 교차로 등 3곳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는 불법 체류 이민자를 지칭할 때는 서류 미비자 대신 불법 외국인을 공식 용어로 사용할 것을 연방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도시나 주 등 지역에 거주자로 명시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적이나 이민 체류 신분을 밝힐 수 있다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립국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신체적 학대와 일부 여아들은 성추행을 당했으며 일부 수용소에서는 향 정신 성분이 있는 약물까지 투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즉각적인 아동학대 조사를 촉구했고 LA 연방법원은 미립국 아동들을 수용소에서 이송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진드기에 물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맨하탄과 브롱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등의 4개 보로에서 진드기 매개병인 아나플라즈마병과 바베시아증 등이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라임병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앞으로 지하철에 요금을 내지 않고 전철 개찰구를 무단 통과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을 체포하지 않는 대신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경범죄 또는 중범죄 혐의가 있거나 보석, 가석방 중일 경우 신분 확인을 거절할 경우 등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뉴욕 경찰의 지하철 무임승차 체포자의 90%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흐리고 습도가 있겠으며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영상 23도. 일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맑겠으나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